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전북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끼어 있어 출근길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후부터 흐려져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오후까지 10에서 40mm입니다. 목요일인 모레 오후와 금요일 오전 사이에 한 차례 더 비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개겠습니다. 전주역 앞 첫 마중길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마중길 조성과 활성화에 무려 70억 원을 들였지만 교통체증이 잦고 주차난이 계속돼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주말에 찾은 전주역 앞 천마중길.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섰습니다. 교통신호가 많아진 데다 신호주기가 짧아져 교통체증을 호소하는 택시기사가 많습니다. 정체가 많이 되죠. 예전에는 논수석으로 한번 빠졌는데 지금은 신호를 두세 번 받아야 돼요. 구불구불해진 길은 운전자들의 짜증을 유발합니다. 길이 헷갈려요.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이렇게 미리미리 가 있어야 되고 좌회전 신호가 돼야 앞에 차가 빠져서 유턴할 수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여기 지나갈 때 오래 걸리는 점? 도로 중앙 버스 전용 차로로 진입한 버스는 승객을 태운 뒤 다시 일반 차로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마다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저희 이 차선 버스하고 저희 맞대는 거 있죠?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출퇴근 시간대도 많이 밀리고. 주차난도 골칫거리입니다. 마중길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두 곳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차량을 수용하기도 부족해 불법 주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차를 못해서 계속 헤매고 있는데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를 데리고 유리주차장 가서도 주차라고 걸어오는 것도 그렇고. 문제는 오는 8월 이후 주차장 부지에서 보건소와 임대주택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 주차 공간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전주시가 무료 주차장 한 곳을 만들 계획이지만 기존 차량의 절반인 60대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주역 인근인 호성동, 우화동 등에 7,8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질 게 뻔합니다. 이면도로 없이 계속 지금 여기 아파트 재개발됐고 여기 아파트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출퇴근 시간에는 여기가 엄청 밀릴 겁니다. 마중길 사업에 7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이곳을 오가는 보행자가 많지 않고 교통체증과 주차난까지 심각해지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 행정이 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말 그대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난주에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발표할 때 등장했습니다. 롯데쇼핑 측에 이 법률을 적용해서 종합경기장 부지를 50년 이상 장기 임대하겠다는 건데 편법이자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전주시는 수정된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주시가 롯데쇼핑 측에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를 임대해주고 롯데 측에서 전주시에 컨벤션과 호텔을 기부 체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와 롯데가 적용하기로 한 규정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입니다. 롯데쇼핑 주도로 외국 기업이 참여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이 법인이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주시는 이를 통해 종합경기장 부지의 소유권을 지켰다고 자평했습니다. 마침내 종합경기장 일대 토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판매시설 부지에 한해 장기 임대 방식으로. 하지만 전주시의회는 편법이자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말 그대로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지만 부지를 헐값에 확보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롯데의 장단에 맞춰 전주시가 편법적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편법적 수단을 통하여 이윤 창출을 도모했던 롯데 재벌에 호응하여 전주 시민의 공간인 전주의 노른자의 땅을 내어주겠다는 전주시의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그동안 수차례 공언한 대로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밀실 행정에서 벗어나 다시
공론화 과정을 밟으면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법정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잇따라 터지고 있는 식중독 사고는 법정 감염병인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밝혀졌고 독감은 역대 최대 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급식을 먹은 학생 가운데 18명이 구토와 복통, 설사 증상을 보였습니다. 급식은 잠정 중단됐으며 보건당국은 긴급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측은 식중독과 감염병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수가 16명인데 이 16명이 모두 결석이고요.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지금 복통이 있는 경우에는 결석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전주와 정읍의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은 단순 식중독으로 판단하고 매뉴얼대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는 법정 감염병인 노로바이러스로 밝혀졌습니다. 감염병은 발생 직후 마스크 착용, 일시적 격리 조치 등이 취해져야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당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군 법정 감염병인 독감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학기 시작 이후 지난주까지 학생 독감 환자 수는 5,2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00여 명과 비교해 8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겨울 발령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 아침하고 낮 기온 차이가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이럴 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기온이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좀 내려갈 것 같아요. 감염성 질환자의 대부분은 면역력이 약한 유치원과 초등학생이어서 교육당국은 개인 위생에 특별히 신경 써줄 것을 일선학교에 지시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진안군 의료원이 최근에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료원은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일단 진안군에서 돈을 당겨받아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진안군 의료원 직원들이 곤란을 겪은 건 한 달 전. 월급이 적게 들어와서입니다. 오늘 70%만 일단 들어가고 최대한 빨리 30% 지급해주겠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쩌겠어. 잔고가 넉넉치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100% 정상 지급했어도 1억 원 정도 여유는 있었지만 이 정도 돈으론 당장 의료원을 꾸려가기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적자가 지금 이제 나는 형국이고 왜 그러냐면 인건비 대비 벌어들이는 돈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지원해서 조금만 갖고 직원들한테 이제 협의하고. 결국 의료원은 하반기 출연금을 미리 당겨받아 코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최근 4월 급여를 정상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았습니다. 임금과 관리 운영비 포함 진안군 의료원의 한 달 평균 지출은 7억 원. 하지만 수익은 4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메우는 구조인데 상반기 출연금 12억 원이 석 달 만에 바닥난 것처럼 미리 받은 하반기 출연금 10억 원도 머지않아 모자랄 게 뻔해서입니다. 9월이나 이제 10월 정도 접어들으면서 수지 분석을 한번 해봐가지고 그 군 추경 때 한번 이제 요청을 한번 해볼 계획이죠. 부족한 돈은 다시 군에 손을 벌려야 할 상황. 공공의료의 적자 운영은 불가피하다는 게 공론이지만 비효율이나 투명성 부족에서 온 경영 악화는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국에서 도입이 활발한 농민수당이 같은 시도에서마저 시군마다 지급액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도입을 앞둔 전라북도는 원칙적으로 시군 간 편차는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연 60만 원 지급할 계획인데 1년 이상 해남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직접 실경작한 농업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전남에서는 시군마다 지급액이 들쭉날쭉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1년에 60만 원인 곳이 있는 반면 2배가 많은 120만 원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내년부터 14개 시군에서 이른바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지급액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이 한 달에 농가당 5만 원,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놔 지급액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본적으로 시군 간 편차가 없도록 시군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또 시군이 함께 어떤 일정한 요건을 정하고 또 그 요건에 맞는 대상자에게 또 어떤 적정한 어떤 그 지원을 해 나가는 방법이 또 도나 시군의 모두에게도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말까지 4개 권역별로 농민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0월까지는 지급액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남원 교룡대로의 일부 구간이 오는 6월부터 개통됩니다. 부안군은 지난해보다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장학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2017년 개설 사업을 시작한 도룡대로의 일부 구간이 오는 6월부터 개통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부터 시청로 3가를 잇는 1.5km의 도룡대로는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우선 신협 사거리부터 시청로 3가까지 0.6km를 부분적으로 개통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남원 시가지와 북남원 IC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활 편익을 돕고 교통흐름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완주군의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확대 추진됩니다. 완주군은 지난해 8월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예산은 물론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 지역 학생들을 위해 지난해 9억 원이던 장학금을 올해는 10억 9천여만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일까지 부안군에 3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오는 6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육 때문에 인근 도시로 떠나는 젊은 사람들의 유출을 막고 우수 인재 발굴 육성을 통해 부안의 미래를 준비하고 꿈이 있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순창군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는 26일까지 문화시설 운영자들의 접수를 받아 선정된 시설에는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